지금부터는 김종대 전 의원님 모시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좀 공지 하나만 예. 짧게 하겠습니다. 현재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수도권에 사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02로 걸려오는 전화가 있으시면은요 꼭 받아주시고요. 21일까지 하니까요. 번거로우시더라도 전화 받으시면 BBS 신인규의 아침 저널 열심히 듣고 있다고 한마디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전화 오시면 받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유 좋습니다. 의원님, 그 최근에 그 참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이 숫자도 참 뭔가 이렇게 배열이 돼 있는데 네. 그 파면의 소식을 의원님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좀 들으셨습니까? 아니 광장에서 연속 방송을 계속했죠. 그 헌재 선고를 기다리는 시민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선고 시간에는 또 다른 어떤 그 라이브 방송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옮기다가 지하철 안에서 들었는데 예. 지하철 승객 전체가 박수 쳤습니다. 승객분들이요. 아. 와. 그러니까 광장 시민들이야. 예. 다 뜻이 이렇게 통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지하철 승객은 무작위라고. 그 샘플 자체가 무작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요즘 지하철은 그 이렇게 자막 속보가 그 나와요, 화면에. 예. 예, 이걸 보시고 또 휴대폰을 보시고 다 반응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반응에 놀란 거예요. 광장에서 시민들 환호하는 거는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무작위 시민들조차 박수를 치대.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예. 우리의 모든 생활을 규율한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인 거라는 거. 이런 점들이 훨씬 더 일상화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는 거고요. 우리 하다못해서 어디 동네 조기축구회라든가 어디 동창회라든가 친목회, 산악회 이런 데 가봐요. 회장이 맘대로 어떤 회비를 집행했다거나 예. 또 상조회에서 회비를 반밖에 안 내는데 이 사람한테 근조화환을 보내줘야 되냐 말이야. 이런 거 법 규정 이거 정관이 어떻게 되냐 갖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웁니다 실제로. 싸움이 벌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단체 대표자가 이 정도 나한테 재량권도 없냐고 화를 내요. 그러면 저 사람 민주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져. 예. 그다음에 인신공격이 나와. 그러다 최종적으로 고소고발까지 가는. 그렇습니다. 예. 하나라도 어기면은 예. 이렇게 되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많이 진짜 더 성숙되고 선진화됐습니다. 진짜. 그렇죠. 저기 어디 뭐냐 예. 그 동창들 무슨 골프 모임에 하나도 투명하게 합니다. 진짜. 민주적이지 않으면은 다 예. 지금 망가지는 메뉴도 자기 맘대로 독단적으로 다 못 정해요. 그렇죠. 메뉴도. 요즘 상사가 입맛이 부하 다 직원들 다른데. 해놓고 야 우리 김치찌개로 통일하자 이러면 꼰대 소리 듣는 세상입니다. 지금. 아니 김치찌개도 돼지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예. 모든 일상의 우리 생활의 양식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를 뭉개버렸다. 선관위를 그냥 쓸어버렸다. 예. 이 사실 자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욕감을 갖는가 이런 부분들은 광장에는 안 나왔지만 어제 보니까 요즘 말이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우리 단체 회장하고 똑같냐 윤석열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조용하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의사 표현을 한다. 이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주도적인 의사 표시까지.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하나만 더 짚어보면 그 결정문도 상당히 길게 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파면 결정문 114페이지나 나왔는데 그 결정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을 한 대목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제일 어떤 말하자면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느낌이 드는 대목이 예. 윤 대통령이 자기가 2시간 만에 병력을 철수했고 이런 게 아니라 군경의 소극적 대응과 정확하게는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과 시민들의 저항 때문이었다. 계엄을 막은 게. 네. 아하. 네. 이 대목이 가장 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의 찬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른 거는 다 법적인 논리고 주인공이 국회 아니면은 윤석열 아니면은 이런 식의 이런 어떤 그 국가 엘리트가
주어가 된 문장이었다면 이 문장은 헌법의 주어는 국민이라는 거. 예. 또 거기서 이렇게 해서 계엄이 종료됐다는 이것을 인정해주는 요 대목에서는 주어가 바뀌어요. 예. 그런데 그게 저는 국군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이처럼 큰 위로는 없다. 아, 위로가 된다. 예. 아하. 지금 그 일부가 계엄에 그 가담을 하긴 했지만은 상당히 많은 어떤 군인들이 고뇌했고 또 임무 수행을 갖다가 적절히 태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항명을 해버린 겁니다. 명령 없이 여의도에서 수방사 특전사 병력을 빼버렸지 않습니까? 빼버렸죠. 예. 이거는 권력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의 항명이에요. 우리가 그 가치를 지금까지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 총뿌리를 돌려서 용산으로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렇죠. 권력자한테 위협이 되죠. 이런 두려움을 실제 느꼈다는 겁니다. 그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아, 김용현 전 장관. 제가 예비역들 통해서 취재를 해봤어요. 아하. 실제로 느꼈대요. 예. 그래서 2차, 3차 계엄을 못한 거거든요. 그걸 막은 거네 사실. 막은 겁니다. 와.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12.12 당시에도 저기 반란군과 진압군이 있었을 때 반란군이 이제 한 순간에 우세로 돌았으면서 반란이 성공해 버리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진압군이 유리했었어요. 근데 한 순간에 역전이 된 거예요. 아. 역사는 한 순간이에요. 한 순간. 그런데 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수방사의 그 현장 지휘관이 장갑차를 서강대교에서 회군을 시켰거든요. 넘지 말아라. 네. 예. 나는 이성계 위화도 회군은 들어봤는데 수방사의 여의도 회군은 처음 들어봤네. 근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그 순간이 역사죠. 겁니다. 이래서 힘의 관계가 일거의 그 계엄 세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특전사가 명령 없이 병력을 회군했거든요. 예. 이 대목이 하이라이트인데 헌재가 그 부분을 쫙 찍어서 딱 찍어가지고 주어로서 그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때는 말 없는 그 국군 장병들이 엄청난 위로를 받고 경찰도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그 요인으로 니들이 승리한 거야. 국민 당신들이 승리하신 겁니다. 요렇게 이야기해주는 난 이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찬사이자 가장 열정적인 어떤 헌재 선고문이다. 그러면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의원님, 근데 그 개헌 얘기가 지금 쏠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또 우원식 의장이 지난 일요일이죠. 개헌론을 던지면서 지금 정치권에 던지는 파장이 큰데 의원님 그 개헌론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원래 개헌주의자입니다. 그것도 10년 넘게 거의 20년째 저는 개헌을 이야기해 왔어요. 87년 체제는 부당하다. 이게 제가 23살 때 만든 헌법입니다. 87년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엔 감동이었지만 나는 이 시스템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건 우리의 무책임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개헌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왔고 또 이제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사회계약, 언약을 맺어주자 이런 건데, 근데 이번에 이제 개헌의 그 저기 발화가 우원식 의장이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원식 의장이 거칠게 대선 때 같이 권력구조 개편을 다 바꾸는 이런 개헌안을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대선 후보들을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니들 정권 잡으면 그때 가서는 또 말 바꾼다. 말 바꾸고 이제 저기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생각 다른 거 아니냐. 5년 후에 내가 저기 퇴임한 뒤에나 해라 이러면서 임기 중에 개헌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미리 의문을 던져놓고 이 개헌을 제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선 후보 예컨대 이재명 후보다 다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경험이죠. 다들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 개헌안이 집권 초에 시작이 됐고 표결까지 갔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불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의 정족수가 안 차서 아예 개봉조차 못하고 그 투표는 무효가 된 거였는데 이때 저는 어떤 국민의힘에서
조금만 개헌 특위에 적극적 의지를 냈다면 하마터면 될 뻔했던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치개혁 구상이라든가 이것도 기실 따지고 보면 개헌론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마다 어떤 권력자가 심지어는 내 권력을 내놓겠다 그러면서까지 정치개혁하자, 개헌하자,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는 바꾸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 말이었고 듣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성사가 안 됐느냐? 의도를 의심하고 저건 정략이라고 보고 자기가 주장했던 말도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그냥 걷어차 버리는. 우리 정치가 오랜 악습입니다 이게. 뭐 불신의 상징이네요. 네, 오랜 악습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개헌에 관해서는 지난 20년 동안 보수 정당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예.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후로는 보수 정당이 훨씬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정부에서 어떤 그 예컨대 민주당이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을 열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믿는 거거든요. 이거를 못 믿는. 그런데 이건 우 의장이 처음부터 정치 불신을 표방하고 니들 딴 말 하기 전에 화장실 가기 전에 전부 각서 써. 뭐 이런 식이거든요. 못 믿겠다. 예. 정권이 급할 때. 근데 이 방식은 불신을 기초로 한 제안이라서 일단 진정성 있게 협력이 어렵고 예. 두 번째는 이 새로운 개헌을 빌드업 한다는 건 너무나 중차대한 과정입니다. 예.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다 무심코 넘어가지만 국군 통수권이라는 말이 헌법에 있는데 이것처럼 남용된 말이 없습니다. 예. 이거 일본에서 군국주의 시대 나온 용어인데 일본은 없어졌는데 우리는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 감독한다 그러면 됐지 무슨 국군 통수냐고. 이건 우리 아버지다 대통령은. 예. 군인들은 이래 생각하거든. 과도한 용어가도 헌법에서 바꿔야 됩니다. 이런 거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수요를 해서 진짜 현대 21세기 지능사회에 맞는 새로운 사회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국민들한테 수구할 시간을 드리고 이걸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대선 후보들이 해야 될 논쟁입니다. 그런데 53일 남은 그 6월 3일 날 한꺼번에 투표를 하자 그러면은 이게 졸속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4년 중임제 여론이 높다 그래요. 예. 4년 중임제하는 지금 미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 양극화요? 대한민국보다 더 심합니다. 예. 저 트럼프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도 부족할 수 있는 거니까 차제 헌법 개정을 할 때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수고하면 집단지성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거든. 예. 그러면 이런 특위를 하는데 어떻게 50일 만에 다 합니까?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 소중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고 풍부한 논의를 희석화하게 될 우려도 있는 거다. 그래서 개헌 논의는 좋은 논의고 훌륭한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너무 이걸 욕만 하지 말고 이런 어떤 사회적 요구가 헌정회라든가 국회의장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원로들부터 제한된다는 건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만 이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그 자체도 논의 사항이라는 거죠. 그 자체도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막 밀어붙이게 되면은 오히려 졸속 개헌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데인데 이거는 이제 국가 원로들의 어떤 호흡으로서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만 더 이번 어떤 내란은 일단 종식하고 대선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들 논의를 통해서 정권 초부터 개헌 논의 빌드업 하자. 그럼 얼마나 이게 더 합리적이냐.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이 개헌 논의에 국민이 빠져버리면은 껍데기 개헌이 된다. 졸속 껍데기 개헌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점 또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